또 하나의 팁은 부동산에 일찍 가게 되면 가서 등기부등본을 먼저 떼달라 해보세요. 매도자가 집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 집에 오래 사셨다면 대부분 처음 산 가격보다 집값이 꽤 올라 있을 거예요. 집값이 많이 오른 집주인들은 가격을 기분 좋게 깎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얼마 안 올랐거나 집주인이 매수했던 가격보다 더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파는 거면 가격 협상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면 매수 시에 가격 협상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집 보러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하자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수 흔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누수 흔적이 있다면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대하자 말고 고쳐질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흠을 찾는다면 가격을 협상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우선 결로 곰팡이의 경우 사실 너무 심하면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한 게 아니라면, 사이드 집이거나 구조적으로 결로가 잘 생기는 구조라던가 한 게 아니라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환기를 잘 안 시키고 집안을 습하게 유지하는 등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니까, 그리고 곰팡이는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보이면 내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일러를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보일러는 대부분 10년 정도 지나면 고장이 나기 마련이고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보일러를 교체하려면 그것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전후로 돈이 들기 때문에, 보일러가 낡았다면 그것도 매매가를 깎을 수 있는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욕실 타일에 금이 간 것이 있다거나, 등이 너무 침침하거나, 방이나 욕실 문 모서리 부분이 낡았다거나, 시트 같은 게 벗겨졌거나 하면 문을 갈건 시트 작업을 새로 하건 간에 돈이 듭니다. 그러니 그런 포인트들을 잘 확인하고 가격을 깎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집을 볼 때 부동산 사장님하고 같이 집안을 돌아다닐 텐데 그런 하자를 발견하면 집주인에게 굳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부동산 사장님한테 집주인이 들릴 만한 목소리로 사장님, 여기 곰팡이가 좀 있네요. 사장님, 여기 문틈이 다 벗겨졌어요. 혹은 혼잣말로 살짝 들릴 수 있게, 집이 좀 어둡다, 등이 오래됐나? 아니면 창문을 열고, 소음이 좀 크네, 들릴 만한 목소리로 사장님한테 이야기하거나, 혹은 혼잣말로 집주인이 들리게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집주인은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좀 깎아줘야겠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럼 가격 협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둘째, 집주인의 상황으로 내고하기. 집을 보러 가기 전에 보통 부동산에 30분 정도 일찍 가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럼 부동산 사장님들이 해당 지역, 해당 단지, 그리고 내가 보려는 집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왜 이사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등등을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보통은 그 상황을 대답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사갈 집을 미리 계약했거나 이사갈 날짜가 얼마 안 남았거나 하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집을 빨리 팔고 싶어 하겠죠. 그런 상황을 알면 당연히 가격을 깎을 때 유리합니다. 혹은 부동산 사장님이 집주인의 상황을 잘 모른다 하시면 집을 보러 가서 집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나오기 전에 신발 신으면서 쓱 물어보세요. 혹시 언제쯤 이사하실 계획이세요? 그럼 집주인이 대답을 할 텐데, 만약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혹은 협의하면 되죠 라고 하면 안 급한 거고, 그럼 시기로는 내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집주인이 2달 뒤에 간다, 9월 중순에 간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특정하면 집주인은 이미 다른 집을 계약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상황을 가격을 깎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팁은 부동산에 일찍 가게 되면 가서 등기부등본을 먼저 떼달라 해보세요. 매도자가 집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 집에 오래 사셨다면 대부분 처음 산 가격보다 집값이 꽤 올라 있을 거예요. 집값이 많이 오른 집주인들은 가격을 기분 좋게 깎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얼마 안 올랐거나 집주인이 매수했던 가격보다 더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파는 거면 가격 협상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면 매수 시에 가격 협상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셋째, 패를 숨기자. 사실 협상이라는 건 최대한 내 패를 안 보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패를 간파하는 게 유리하죠. 부동산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을 보러 갔는데 그 집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보통은 눈에 하트가 뿅뿅하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고, 이 집을 빨리 사서 내가 꾸미고 살고 싶다는 생각에 설레이는 표정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연신 입에서는 집이 좋다, 채광이 좋다, 밖에 뷰가 너무 이쁘다 하면서 집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협상은 물 건너가는 거죠.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속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 집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내가 더 애달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당장 계약하고 싶더라도 집을 볼 때는 감정은 최대한 숨기고 무표정으로 집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은,
집 보러 가서는 아는 척을 많이 한다거나 돈이 많은 척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필요하다면 좀 처량해 보이거나 여력이 빠듯해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누구도 많이 아는 척 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고요. 돈 많은 척 티내는 사람한테 가격을 깎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열심히 사는 애기 엄마 혹은 가장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돈이 좀 부족한데 깎아주면 저 집을 꼭 사고 싶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라도 나서서 깎아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사실 집주인도 그렇지만 가격 협상에 있어서 부동산 사장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부동산 사장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얼마나 내 편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시느냐에 따라 가격도 깎으면서 계약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말을 잘못 전달하거나 의도가 달리 전달되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나의 동업자로서 내 상황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매수자가 참 열심히 사는 사람 같은데,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돈이 좀 모자란가 보네. 좀 안타깝다. 도와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면 좋습니다. 사실 가격 협상을 하면서 매도자를 설득하는 건 부동산 사장님이 제일 잘하시니까 그게 제일 자연스럽거든요. 매수자의 사정이 이런데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 같더라.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 좀 가격을 깎아주실 수 있냐. 이러면서 매도자를 설득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면서 매수 과정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노력 여하에 따라 적게는 3, 400만 원에서 많게는 1, 2천만 원까지도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깎으려는 노력은 늘 해야 하지만, 이런 협상도 때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많고 매도자는 매물을 걷어들이는 상승장, 즉 매도자 우위 시장이거나 이미 그 단지에서 정말 누가 봐도 싸게 내놓은 매물이거나 내가 정말 사고 싶은 반드시 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매물이거나 하면 협상은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그냥 싸게 나온 가격에 매수를 바로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매도인이 이미 많이 싸게 내놓은 물건인데 더 깎으려는 매수자가 괘씸해서 당신한테는 안 팔겠다고 물건을 거두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면 낭패니까 가격 협상도 적당히 가능할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락장에서 막 집을 내놓아도 안 팔려서 매도자가 고생을 하는 중일 때, 그런 때 마치 구원투수처럼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때는 정말 싼 가격에 내놓았더라도 거기서 더 내고할 여지도 생기니까요. 자, 오늘은 부동산 매수 시 가격을 깎기 위해 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구독자분들께 부동산 매수 시에 단돈 500만 원이라도 깎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